coffee on the stove. Your sweet ice cream, but you could use a flake off. 안녕하십니까, 최문결입니다. 일단 오늘은 정수리까지 딱 받고 시작하는 이유는 일단 먼저 감사합니다. 지난주 목요일로 해서 신세계 팝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발매를 하고 보여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오늘 우동 데님 자켓과 팬츠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최종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찍었고요. 일단 우동 데님 같은 경우에는 팬츠도 그렇고 자켓도 그렇고 모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는데, 여기서 한번 제가 오해를 좀 풀고 가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모자에 대한 부분. 모자는 사실 애시당초 생산량이 50장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왜 저한테 50장밖에 안 만들었어요?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제가 진짜 심플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바지가 27만 원대의 판매가가 잡혔고, 모자 같은 경우에는 데코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원래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바지의 반 가격인 모자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줄까라는 생각이 1번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동 모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조금 더 약간 일반적인 볼캡이랑은 많이 달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디자인적으로도 조금 너무 과감한데 이게 그렇게 많으면은 어렵겠다 라는 생각이었었습니다. 다만 너무 감사하게도 볼캡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사실 저희가 뭐 어떻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생산 수량 자체가 정말 현저하게 적었습니다. 네,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바지랑 자켓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팝업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자켓하고 바지를 셋업으로 입을 때 꼭 3번을 사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다만 제가 딱 보여드릴게요. 저는 2번 팬츠와 지금 보이시죠? 자켓을 같이 입고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라고 하면은 사실 2번도 여유 있는 실루엣이고 3번도 여유 있는 실루엣이지만 자켓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어떤 거랑 입어도 자켓이랑 잘 붙어요. 일단 원단이 같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나 1.2번이나 1번이랑 다르게 1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슬림한 실루엣이었기 때문에 컬러 포인트 실들이 좀 눈에 확 들어오는 감이 있었다면 2번은 사실 좀 여유 있는 실루엣이기 때문에 실루엣 밸런스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켓은 2번과 3번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완성이 됐던 거고, 그래서 순서적으로는 2번이 기획이 됐고 자켓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3번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3번과 자켓이 가장 잘 붙는 건 맞습니다만 3번은 또 2번처럼 입기나 1번처럼 입기 조금 애매한 감이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 2번 데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입을 수 있지만 조금 다르게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넣어 입고 셔츠랑 같이 좀 약간 타이트하게 턱인해서 입어도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그런 실루엣의 여유감은 아니긴 합니다. 전 지금 32 사이즈를 입고 있고요. 오버사이즈를 하면 확실히 3번처럼 입어주실 수도 있지만 좀 정사이즈로 가셨을 때는 1번처럼 입으시기에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범용성 자체는 확실히 2번이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어쨌든 스타일링적으로 가장 범용성 있는 친구인 거는 맞습니다. 그치만 이제 또 실측에 대한 이야기나 어떤 기장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좀 있어서 1.2번에 대한 얘기를 살짝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기장 자체는 1.2번은 다른 바지들과 좀 다르게 길게 나왔습니다. 1번이랑 똑같은 패턴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다만 실측은 지금 저희가 봤을 때 1번, 오리지널 1번보다 미세하게 조금 커요. 그래서 그 미세하게라는 건 부분별로 0.5 정도의 어떤 차이가 확인이 되는데, 요게 아무래도 원단을 1번하고 완전히 똑같은 원단이라기보다는 가공 방식이 좀 다르다 보니까 조금 미세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사실 실루엣 자체가 완전히 다른 제품이다 보니까 단순히 표기되는 수치만으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기는 해요. 확실히 1번하고 2번, 3번을 입어보면 각각이 정말 다른 바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이제 3번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오히려 밑단의 통은 2번보다 같은 사이즈 대비 비슷하거나 조금 더 좁은 경우가 많아요. 다만 허벅지 쪽이나 다른 쪽의 여유감이 좀 다르다 보니까 딱 입었을 때 실루엣 차이가 정말 많이 나고, 사실 바지가 그래서 어려워요, 밸런스를 잡는 게. 그치만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1번, 2번, 3번이 각각 다르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말씀드렸지만 제가 디테일하게 어떤 제품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제품을 깔아놓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자켓에 대해서 초어 자켓이다, 뭐 커버홀이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뭐 굳이 따지자면
외형적으로는 프렌치 워크 자켓에 가장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볼드하게 나와 있는 바깥 아웃포켓 2개와 뭐 요런 카라가 들어가 있는 이런 싱글 자켓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뭐 프렌치 워크 자켓의 오리지널리티랑은 또 많이 달라요. 그리고 요거는 사실 어쨌든 그 원형을 슬리게니지에 원래 있었던 자켓에서부터 출발했던 것도 맞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면부에 거대한 포켓이 이렇게 탁탁 2개가 각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리벳이 들어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청바지와의 연속성을 위해서 리벳을 이용해서 조금 더 청바지와 같이 입을 수 있는 데님 자켓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였고, 다만 사실 이렇게 보면 좀 밋밋하죠. 하지만 이거를 예술로 승화시켜준 분이 아무래도 이제 스가노상입니다. 아마 파라핀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정말 깔끔하게 안쪽에 오버럭 하나도 없이 다 체인 스티치 봉제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 세봉 디렉터님께서 요청했었던 게 땀수, 조시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요거를 좀 더 촘촘하게 잡아서 조금 더 나이스한 느낌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1번 옵션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에 있는 요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켓의 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올리브색으로 들어가 있는 정말 약간 마이크로 헤링본 느낌의 원단, 이게 또 안쪽에서 거대한 주머니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내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사람들이 잘 인지를 못하는데 놀라운 점은 바로 뒤쪽에 있는 이 어드저스트가 빠진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드저스트가 원래 자켓에서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요번에는 없이 이 와이드한 어떤 등판을 되게 잘 잡아달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그게 너무나 잘 나왔던 게 이 친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3고 이게 2입니다. 사실 2랑 3는 구분이 쉽죠. 왜냐하면 네이비 스티치로 전부 다 되어 있는 게 3, 그 다음에 옐로우 컬러와 오렌지 컬러가 되어 있는 게 이제 2입니다. 세 바지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디테일 중에 하나는 바로 히든 리벳입니다. 요번에 히든 리벳을 썼어요. 사실 히든 리벳을 썼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빈티지에서 원래 이 리벳으로 여기를 단단하게 고정하는 게 가장 원류에 가까웠었던 거기 때문에 제일 초창기에 일본에 히든 리벳이 빠져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그 바지는 조금 더 깔끔하게 입는 옷이었고, 그 당시에 그 시기에는 이게 빠졌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요번에 할 때는 뭔가 마지막 우동이라는 느낌으로 진짜 일본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히든 리벳을 과감하게 추가했다. 그 외에 2번은 1번과 만들어진 방식과 모든 것들이 동일하지만 실루엣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세부적으로 뭐 여기에 되게 도톰하게 올라와 있는 나카다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벨트 루프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빈티지 봉제 양식에서 많이 보여지는 이런 한 방에 마무리되는 입본누이라고도 표현하고 V스티치라고 표현하는 이런 방식으로 여기서부터 하나도 끊기지 않고 다시 돌아서 여기까지 오는 이런 방식.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죽 패치가 허리를 완전 봉제할 때 같이 다 들어가는 그런 디테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체인 스티치 봉제부터 시작해서 뭐 안쪽에 들어가는 봉제 양식들은 전부 다 이제 스탠다드한 복각 데님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들을 이용했습니다. 다만 스타일링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복각 같은 느낌의 실루엣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재미있는 친구는 결국에는 이 3번인데,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물론 모든 방식들이 그런 빈티지 양식들을 따르고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가장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인심 스티치입니다.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는 스티치인데, 여기는 이렇게 보통 마라감침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안쪽으로 이렇게 감싸지는, 그래서 얘랑은 보통 인터록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들, 이게 사실 청바지에서 가장 흔하거든요. 이렇게 달라요. 근데 사실 이게 리바이스에서 한 적이 없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리바이스에서도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80년대 이후에, 그리고 특히나 실버탭에서 이러한 방식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얘를 구성할 때는 좀 바꿔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세봉 디렉터님의 열정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얼마나 뭐 대단한 거야 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결론적으로는 제품이 어떻게 입어졌으면 하는 사람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봉제 양식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얘는 확실히 일반적인 데님 팬츠와는 조금 다른 인상들을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봉제 방식들도 조금씩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된 게 사실 지금 우동 1, 2, 3번에 대한 모든 어떤 제작 스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국에는 1번, 2번, 3번의 데님 팬츠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입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번은 조금 더 아이비스럽고 좀 약간 깔끔하게, 2번은 조금 더 편안하고 캐주얼하게, 3번은 확실히 좀 더 스타일링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요렇게 각자의 목적이 다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내가 우동 데님 1, 2, 3번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늘 말씀드리지만 2번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1번처럼도 입으실 수가 있고 3번처럼도 입으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원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번, 2번, 3번 데님 자켓이 모두 같은 원단입니다. 피마 코튼과 스피마 코튼을 이용해서 굉장히 부드럽고 약간 편하게 착용하실 수 있는 느낌으로, 다만 헤어리하고 질감은 그대로 살리는 방식으로 가공을 해서 워너시를 한 번 더 돌림으로써 확실하게 부드럽고 그런데 또 빈티지의 느낌을 좀 내면서도 가볍게 착용하실 수 있는 아이템들로 완성이 되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뭐 너무 여러 가지가 많아서 뭐 어떤 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고민하지 마시고 마음껏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동 데님이 되게 쉽다면 쉬웠고 어렵다면 정말 어려웠었어요. 쉽다면 쉬웠다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최고의 작업자분들이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면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려운 건 없었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제가 딱 받았을 때 기대 이상의 어떤 모든 퀄리티가 나왔었던 것들이 쉽다면 쉬운 영역이라면 어렵다면 어려웠던 거는 처음 해보는 작업이었고 생각보다 정말 많은 것들을 디테일하게 요구해 주시고 그리고 그게 구현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저희도 욕심이 났었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죠. 하지만 결국에는 이 작업을 저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단을 짜내고 그러고 원하는 디자인들을 만들어서 전부 다 일본 생산을 하는 것이 우동 데님이라는 거의 정의라고 한다면 다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원단을 다시 짜서 처음부터 다시 기획을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런 작업들을 한다는 거는 정말 너무 힘들었던 일이고 사실 처음 시작했을 때 일본의 환율적인 이점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마음 먹고 시작했던 건데 사실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해주셨던 이 많은 분들 정말 좋은 브랜드들을 생산하던 청바지 공장의 카와니시상과 그 다음에 정말 최고급의 디자이너 브랜드나 아니면은 뭐 일본의 로컬 브랜드들을 생산하던 자켓 공장의 스가노상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오토상께 너무 감사드리면서도 앞으로 이분들과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정말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다시 원단부터 짜서 다시 하라고 하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우동 데님들 일단 잘 즐겨주시고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한국에서 이런 작업들을 누가 했었었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작업들이 좀 모여서 정말 이 결과물들이 여러분들 손에서 정말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제품에 대한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마음껏 제가 달아드리겠습니다. 다만 배송이나 지금 수선 관련된 것들 수선 이슈도 하나 있다. 수선은 지금 일단은 공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본 수선은 2만 원이고요. 저희 쪽에서 제품을 구매하셨던 제품에 한해서는 만 원의 수선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모든 수량을 다 수선을 무료로 해드리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저희도 이제 그 미싱을 그냥 놀리기도 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미 맡겨주신 수선은 저희가 매일매일 조금씩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마무리를 해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지금 현재 취스탁이 조금 들어와 있어요. 취스탁 관련된 공지는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 이후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유는 이번 주 목요일 날 신세계 팝업에서 이래저래 그 교환환불이나 반품 관련된 모든 내역이 정리가 되거든요. 아마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 됐을 때 전체적으로 취스탁 수량에 대한 볼륨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가 언제 올려드릴지 한 번 더 공지해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